문학 사랑방. 단편 문학 특선. 안녕하세요. 문학 사랑방입니다. 오늘은 등대지기의 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텔레비전 화면 속으로 낡은 등대가 보였다. 여수 돌산도 끝자락, 저 하얀 탑. 문화재 지정 소식을 전하는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한복집 안을 채웠다. 바늘을 쥔 손이 멈췄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들었다. 73년을 살아오면서 잊으려 애썼던 것들이 있었다. 등대의 나선형 계단, 새벽녘 차가운 쇠난간의 촉감,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22살 청년의 뒷모습.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아니, 잠들고 싶지 않았다.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희미하게 들어왔다. 오동나무 서랍을 열었다. 40년 동안 한 번도 열지 않았던 서랍. 손잡이가 뻣뻣했다. 힘을 주어 당기자 삐걱 소리가 났다. 서랍 안에는 빛바랜 봉투 하나. 노란 종이가 세월의 발에 갈색으로 변해 있었다. 봉투를 집어들자 손이 떨렸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봉투 겉면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다. 그저 민우가 건네던 그날의 온기만 남아있을 뿐.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핑 돌았다. 등대불은 언제나 한 방향만 비춰요. 돌아서는 법이 없지요. 민우가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 목소리가 선명했다. 마치 어제 들은 것처럼. 봉투를 가슴에 안았다. 종이의 거친 질감이 느껴졌다. 40년 전 그날의 공기가 코끝을 스쳤다. 바닷바람 냄새, 민우의 비누향, 창밖으로 서울 밤하늘이 보였다. 별이 없었다. 돌산도에서는 별이 쏟아질 듯 많았는데 민우와 함께 새던 그 별들. 의자에 앉았다.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열어야 할까? 40년 만에. 손가락이 봉투 귀퉁이를 더듬었다. 풀이 단단하게 붙어 있었다.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마음이 조금 놓였다.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봉투를 다시 서랍에 넣었다. 서랍을 닫았다. 하지만 마음의 문은 이미 열려버렸다. 40년 동안 꼭꼭 닫아두었던 그 문이 그날 밤 꿈을 꾸었다. 등대가 빙글빙글 도는 꿈. 불빛이 바다를 비추는 꿈. 그 빛 속에 민우가 서 있는 꿈. 1장 1969년 여름. 섬에 온 청년. 아침 6시면 눈이 떠졌다. 창문 너머로 바다가 보였다. 수평선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갈매기 울음소리가 들렸다. 이불을 걷어찼다. 차가운 마루바닥에 발을 디뎠다. 등대는 아버지가 지키는 곳이었지만 청소는 내 몫이었다. 매일 아침 118개의 계단을 오르내렸다. 세숫대야에 물을 받았다. 펌프질을 할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었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 등대로 향했다. 좁은 오솔길을 따라 걸었다. 아침 이슬이 신발을 적셨다. 풀잎에서 풀냄새가 났다. 등대 문을 열었다. 어두컴컴한 내부. 손으로 벽을 더듬으며 계단을 올랐다. 쇠난간이 차가웠다. 꼭대기에 올라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왔다. 머리카락이 뒤로 날렸다. 눈을 가늘게 떴다.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파도가 하얗게 부서졌다. 저 멀리 어선 몇 척이 보였다. 아버지 친구들의 배였다. 걸레를 들고 계단을 닦기 시작했다. 하나하나, 천천히, 정성껏, 땀이 났다.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이마를 손등으로 닦았다. 숨이 가빠왔다. 정오쯤 청소를 마치고 내려왔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방파제 쪽에서 낯선 기척이 느껴졌다. 걸음을 멈췄다. 청년 하나가 시멘트 방파제에 앉아 있었다. 책을 읽고 있었다. 검은 머리, 흰 셔츠, 낡은 가방. 순잔의 민박집에 묵는 사람인가. 마을에 외지인이 오는 일은 드물었다. 여름철에 가끔 피서객이 올 뿐. 청년은 책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바람에 책장이 넘어갔다. 손으로 눌렀다. 그 손에 군번줄이 없었다. 이상했다. 20 넘어 보이는 남자라면 당연히 군번줄을 차고 있어야 했다. 군대를 갔거나 갈 사람이라면 면제를 받은 것일까? 자세히 보니 손가락이 가늘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같았다. 얼굴은 창백했다. 서울에서 온 사람처럼 보였다. 청년이 고개를 들었다. 눈이 마주쳤다.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빠르게 걸음을 옮겼다. 집에 돌아오니 아버지가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다. 마당 한쪽에 앉아 묵묵히 작업하는 뒷모습. 등이 굽어 있었다. 세월의 무게였다. 점심을 차렸다. 된장찌개와 김, 밥을 퍼서 상에 올렸다. 아버지가 들어와 앉았다. 말없이 밥을 먹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다. 아버지는 원래 말이 없는 사람이었다. 등대지기로 30년을 살면서 더 과묵해졌다. 문득 물어보고 싶었다. 방파제에 있던 청년 이야기를. 하지만 입을 열지 않았다. 괜히 혼날 것 같았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다. 그릇을 씻으며 창밖을 보았다. 바다가 반짝였다. 햇빛이 수면에 부서졌다. 오후에는 빨래를 했다. 펌프질을 하고 물을 받았다. 빨래비누로 옷을 문질렀다. 하얀 거품이 일었다. 빨래를 넣는 동안 라디오를 켰다. 가요가 흘러나왔다. 따라 부르며 빨래를 널었다. 바람에 옷이 펄럭였다. 해질녘이 되었다. 아버지가 등대로 향했다. 불을 켜러 가는 시간. 매일 똑같은 시간. 혼자 마당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구름이 흘러갔다. 갈매기가 날아갔다. 며칠이 지났다. 청년은 여전히 방파제에 있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 같은 자세로 책을 읽었다. 지나가다 슬쩍 보았다. 어떤 날은 다른 책을 들고 있었다. 책이 여러 권인 모양이었다. 공부를 하러 온 것일까? 어느 날 저녁, 등대 아래 바위에서 청년을 다시 봤다. 혼자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파도가 바위에 부딪혀 물보라가 일었다. 발걸음이 저절로 그쪽으로 향했다. 가까이 다가갔다. 청년이 돌아보지 않았다. 파도 소리에 발소리가 묻혔나 보다. 조금 더 가까이 갔다. 입을 열었다. 여기 파도 소리가 제일 크게 들리는 자리예요. 청년이 고개를 돌렸다. 놀란 표정. 그러다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고맙습니다. 소리가 필요했어요. 목소리가 낮았다. 조용했다. 하지만 떨림이 느껴졌다. 무슨 소리요? 파도 소리요.
큰 소리, 다른 걸 덮어줄 만한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다. 머릿속 소리, 마음속 소리, 그런 것들을 지우고 싶을 때가 있었다. 청년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바위가 차갑고 거칠었다. 파도가 또 부딪혔다. 물보라가 얼굴에 튀었다. 둘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파도 소리만 들렸다. 바람 소리, 갈매기 울음. 해가 수평선 너머로 넘어갔다. 하늘이 보랏빛으로 변했다. 별이 하나둘 나타났다. 등대불이 켜졌다. 빙글빙글 도는 불빛, 바다를 비췄다. 어둠을 밀어냈다. 그리고 다시 어둠. 일어서야 할 시간이었다. 청년도 일어났다. 눈이 마주쳤다. 처음으로 제대로 본 얼굴. 이목구비가 뚜렷했다. 하지만 그림자가 짙었다. 눈밑이 어두웠다. 잠을 제대로 못 자는 사람 같았다. 내일 또 와도 될까요? 청년이 물었다. 조심스러운 목소리. 거절당할까 두려워하는 목소리. 고개를 끄덕였다. 말은 하지 않았다. 말하면 떨릴 것 같았다. 청년이 미소 지었다. 처음 보는 환한 미소. 그 미소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다리에 힘이 없었다. 뭔가 이상했다. 몸이 붕 뜨는 것 같았다. 아버지가 등대에서 내려왔다. 마주쳤다. 아버지 얼굴이 굳어 있었다. 그 청년 가까이 하지 마라. 갑작스러운 말. 가슴이 철렁했다. 왜요? 오래 있을 사람이 아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물으려 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집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등이 더 굽어 보였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았다. 등대불이 창문을 스치고 지나갔다. 빙글빙글, 끝없이 청년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눈빛, 그 미소, 그 떨리는 목소리.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다. 이불을 뒤집어 썼다.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창문 너머로, 저 멀리서 끝없이 밀려왔다 사라지는 소리. 내일 또 만날 수 있을까? 또 그 바위에 앉을 수 있을까? 또 그런 미소를 볼 수 있을까? 기대와 불안이 뒤섞였다. 설렘과 두려움이 공존했다. 20살의 여름밤. 처음 느껴보는 감정들. 이장책과 별과 등대불. 다음 날 저녁이 오기를 기다렸다. 하루가 길었다. 등대 청소를 하면서도, 빨래를 하면서도, 밥을 하면서도 계속 시계를 보았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가슴이 뛰었다. 손을 씻었다. 머리를 빗었다. 거울을 보았다. 평소와 다를 게 없는 얼굴, 그을린 피부, 짧은 머리, 소박한 옷. 그래도 괜찮을까? 청년 눈에 어떻게 보일까? 한숨이 나왔다. 등대 아래로 갔다. 청년이 이미 와 있었다. 어제와 같은 바위, 어제와 같은 자리. 하지만 손에 든 게 달랐다. 책 3권, 그리고 작은 보자기. 다가가자 청년이 일어났다. 어색하게 웃었다. 손을 내밀었다. 박민우입니다. 이연숙이요. 악수를 했다. 손이 따뜻했다. 부드러웠다. 책만 읽은 손. 민우가 보자기를 펼쳤다. 빵 2개가 들어 있었다. 순잔의 민박집에서 받은 것 같았다. 같이 드실래요? 고개를 끄덕였다.
나란히 앉았다. 빵을 나눠 먹었다. 달았다. 단팥빵이었다. 섬에서는 좀처럼 먹기 힘든 것. 천천히 씹었다. 민우가 책을 꺼냈다. 빌려드릴까요? 읽으시나요? 읽어요. 많이는 못 읽었지만. 그럼 이거부터요. 건네받은 책. 표지가 낡았다. 제목을 읽었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들어본 적 있는 제목. 하지만 읽어본 적은 없었다. 책장을 펼쳤다. 활자가 빼곡했다. 재미있어요? 슬퍼요. 하지만 아름다워요. 슬픈데 아름답다니. 이상한 말이었다. 하지만 민우 눈을 보니 알 것 같았다. 며칠 동안 그렇게 만났다. 해질녘마다 같은 바위에서 책 이야기를 나눴다. 민우는 이상의 시집도 빌려줬다. 무정도 빌려줬다. 한 권 읽을 때마다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 활자 속에 갇힌 다른 삶, 다른 감정, 다른 풍경, 처음 만나는 것들. 밤에 등잔불을 켜고 읽었다. 아버지가 주무신 후 혼이불을 덮고 누워 책장을 넘겼다. 글자 하나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문장이 가슴에 스며들었다. 어떤 구절은 밑줄을 그었다. 어떤 페이지는 접었다. 민우는 서울 이야기를 조금씩 했다. 대학 이야기, 친구들 이야기, 광화문 이야기. 눈이 반짝였다. 말할 때는. 하지만 금방 흐려졌다. 말끝을 흐렸다. 그리고 침묵했다. 긴 침묵. 파도 소리만 들렸다. 어느 날 물었다. 서울이 그리워요? 민우가 수평선을 보았다. 한참을. 대답이 없었다. 그리운데 돌아갈 수 없어요. 왜요? 돌아가면 위험해요. 무슨 위험인지 묻지 않았다. 물으면 안 될 것 같았다. 민우 목소리에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이곳에 언제까지 있을 수 있을까요? 민우가 중얼거렸다. 나에게 묻는 건지, 자기 자신에게 묻는 건지 알 수 없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 민우 가방에서 신문이 떨어졌다. 줍다가 제목이 보였다. 대학생 시국사건 관련자 수배. 글씨가 크게 박혀 있었다. 사진도 있었다. 얼굴들. 민우 또래로 보이는 청년들. 재빨리 접어 돌려줬다. 못 본 척했다. 민우도 아무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알았다. 민우가 왜 여기 있는지, 왜 돌아갈 수 없는지, 왜 두려워하는지. 그날 밤 가슴이 답답했다. 민우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게, 언젠가 떠나야 한다는 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다. 소리 내지 않고 어깨를 떨며 베개를 적셨다. 왜 우는지 몰랐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아직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하지만 가슴이 아팠다. 미리 아파왔다. 예감이 좋지 않았다. 며칠 후 여름밤, 민우가 말했다. 별 보러 올라갈까요? 등대 꼭대기. 아버지가 주무신 시간. 몰래 열쇠를 가지고 나갔다. 민우와 함께 등대로 올라갔다. 어둠 속 계단. 손으로 난간을 잡았다. 민우가 앞서갔다. 발소리가 메아리 쳤다. 꼭대기 문을 열었다. 별이 쏟아질 듯 했다. 은하수가 흘렀다. 하늘 가득. 민우가 탄성을 질렀다. 서울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풍경이에요. 나란히 섰다. 난간에 기댔다. 바람이 불었다. 머리카락이 날렸다.
저건 북두칠성이에요.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별을 세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같이 셌다. 10가지, 20개까지, 30개까지. 숫자를 세다 웃음이 났다. 끝이 없었다.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 민우가 손을 내밀었다. 망설였다. 심장이 뛰었다.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뜨거웠다. 손바닥에 땀이 났다. 떨렸다. 현숙 씨, 응? 이 섬에서 태어난 게 부럽습니다. 왜요? 여기선 모든 게 단순하니까요. 고개를 들어 민우를 보았다. 얼굴이 가까웠다. 숨소리가 들렸다. 눈빛이 흔들렸다. 저는 너무 복잡한 곳에서 왔어요. 민우 목소리가 떨렸다. 손을 꽉 쥐었다. 더 세게, 놓치지 않으려는 듯. 여기 있고 싶어요. 계속. 민우가 속삭였다. 바람에 말이 흩어졌다. 하지만 들렸다. 또렷하게. 대답 대신 손을 더 꽉 쥐었다. 말로 할 수 없는 것들. 말하면 사라질 것 같은 것들. 그저 손을 잡았다. 등대불이 돌았다. 빙글빙글. 우리를 비췄다. 그리고 지나갔다. 빛과 어둠. 빛과 어둠. 반복되는 순간들. 그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이 손을 영원히 잡고 있을 수 있다면, 이 밤이 끝나지 않는다면, 하지만 알았다. 모든 밤은 끝난다는 것, 모든 순간은 지나간다는 것, 아무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 그래도 괜찮았다. 지금 이 순간, 이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내려갈 때까지 손을 잡고 있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도, 등대 문을 닫으면서도, 집 앞까지 오면서도, 헤어져야 할 때, 손을 놓았다. 차갑게 식었다. 허전했다. 내일 또 만나요. 민우가 말했다. 고개를 끄덕였다. 돌아서서 걸어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달려갈 것 같았다. 다시 손을 잡을 것 같았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았다. 집에 들어와 손바닥을 보았다. 민우 온기가 남아 있었다. 손을 볼에 댔다. 따뜻했다. 그날 밤도 잠들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별이 보였다. 손을 쥐면 민우 손이 느껴졌다. 귀를 기울이면 목소리가 들렸다. 이 섬에서 태어난 게 부럽습니다. 하지만 알았다. 민우는 이 섬 사람이 아니라는 것. 언젠가 떠나야 한다는 것. 함께 할 수 없다는 것. 가슴이 먹먹했다. 눈물이 흘렀다. 소리 내지 않고 이불 속에서 사랑이 뭔지 몰랐다. 하지만 이게 사랑이라면 너무 아픈 것 같았다. 너무 슬픈 것 같았다. 등대불이 창문을 스쳤다. 빙글빙글 쉬지 않고 아침이 올 때까지. 3장 균열의 8월이 되었다. 햇살이 더 뜨거웠다. 바다가 더 푸르렀다. 매미 소리가 요란했다. 어느 날 아침, 낯선 배 한 척이 섬에 닿았다. 사람 둘이 내렸다. 양복을 입은 남자들. 섬에 어울리지 않는 차림.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누구냐고, 무슨 일로 왔냐고. 형사라는 소문이 돌았다. 순잔의 집 앞을 지나가는데 들렸다. 수상한 외지인을 찾는다고. 서울서 온 사람을. 가슴이 철렁했다. 민우 얼굴이 떠올랐다.
발걸음을 재촉했다. 집으로 돌아왔다. 아버지가 마당에 있었다.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 하지만 표정이 굳어 있었다. 아버지, 응, 형사들이 왔대요. 아버지 손이 멈췄다. 고개를 들었다. 눈이 마주쳤다. 그 청년 가까이 하지 마라. 전에도 했던 말. 하지만 이번엔 목소리가 달랐다. 더 낮았다. 더 단호했다. 왜요? 민우 오빠가 뭘 잘못했어요? 오빠라고 불렀다. 처음으로. 아버지 눈이 커졌다. 그 애는 오래 있을 사람이 아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다. 그물을 내려놓았다. 일어섰다. 넌 모르는 게 좋다. 아버지가 등대로 향했다. 등이 더 굽어 보였다.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그날 저녁 민우를 만나지 못했다. 바위에 가봤지만 없었다. 민박집에 숨어 있는 걸까? 밤새 잠이 오지 않았다. 불안했다. 민우가 잡혀가면 어쩌나. 다시 볼 수 없으면 어쩌나. 이틀이 지났다. 민우가 나타나지 않았다. 형사들은 여전히 마을을 돌아다녔다. 집집마다 들르며 물어봤다. 사흘째 되는 날, 순자를 만났다. 우물가에서, 순자야, 민박집 그 사람 어떻게 됐어? 순자가 주위를 살폈다. 목소리를 낮췄다. 방에만 있어. 밥도 안 먹어. 괜찮아? 무서워 보여. 형사들이 자꾸 와. 가슴이 조였다. 민우가 두려워하는 모습. 상상만 해도 아팠다. 나흘째 우연히 아버지 방을 청소하다가 낡은 트렁크를 발견했다. 열어도 될까? 망설였다. 하지만 손이 먼저 움직였다. 트렁크 안에 신문이 있었다. 오래된 신문. 누렇게 바랜 기사 하나에 빨간 줄이 그어져 있었다. 독립운동가 은신처 제공 혐의. 사진도 있었다. 젊은 시절 아버지. 숨이 멎었다. 손이 떨렸다. 신문을 다시 넣었다. 트렁크를 닫았다. 아버지도 그랬구나. 누군가를 숨겨줬구나. 위험을 무릅쓰고. 그래서 민우를 아는 걸까? 그래서 걱정하는 걸까? 저녁이 되어 민우를 만났다. 방파제에서 얼굴이 창백했다. 눈밑이 더 어두웠다. 현숙 씨, 민우가 나를 불렀다. 목소리가 떨렸다. 다가가 앉았다. 손을 잡았다. 차갑게 식어 있었다. 무슨 일 있어요? 민우가 바다를 보았다. 입술을 깨물었다. 한참 후에 말했다. 오빠는 무슨 일로 여기 온 거예요? 민우가 고개를 돌렸다. 눈이 흔들렸다. 눈물이 고였다. 도망쳐 온 거예요. 알았어요. 친구들은 감옥에 갔어요. 알았어요. 전 비겁하게 살아남았어요. 손을 더 세게 잡았다. 민우 어깨를 껴안았다. 떨리고 있었다. 비겁한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비겁해요. 혼자 도망쳤어요. 살아남은 거예요. 살아있어야 해요. 민우가 울었다. 소리 내지 않고 어깨를 떨며 내 품에서 괜찮아요. 괜찮아요. 반복해서 말했다. 등을 토닥였다. 머리를 쓰다듬었다. 파도가 부딪혔다. 물보라가 일었다. 바람이 불었다. 갈매기가 울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해가 완전히 졌다. 별이 나타났다.
등대불이 켜졌다. 민우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미안해요. 사과할 일 아니에요. 당신까지 위험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요. 하지만 저는 괜찮아요. 오빠만 무사하면 돼요. 민우가 내 손을 꽉 쥐었다. 떨림이 느껴졌다. 두려움이 전해졌다. 함께 집으로 걸어왔다. 손을 잡고 말없이 헤어질 때 민우가 말했다. 현숙 씨, 고마워요. 왜요? 곁에 있어줘서 저야말로요. 민우가 미소 지었다. 슬픈 미소, 곧 사라질 것 같은 미소. 잘 자요. 오빠도요. 돌아서서 걸어갔다. 뒤돌아봤다. 민우가 서서 손을 흔들었다. 손을 흔들어 답했다. 민우가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그날 밤 예감이 들었다. 좋지 않은 예감. 무언가 끝나가고 있다는. 베개에 얼굴을 묻었다. 숨을 참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등대불이 돌았다. 빙글빙글. 쉬지 않고 끝없이. 사장 폭풍 전야. 형사들이 섬을 떠나지 않았다. 일주일째. 마을 사람들도 지쳐갔다. 매일 같은 질문, 같은 대답. 젊은 형사가 우리 집에도 왔다. 최 형사라고 했다. 날카로운 눈빛, 냉정한 표정. 등대지기 댁이 여기죠? 아버지가 문 앞에 섰다. 등을 곧게 펴고 눈을 마주보며. 그렇소. 혹시 수상한 사람 본 적 있습니까? 글쎄요. 여름엔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20대 초반 남자. 책을 많이 읽는. 아버지가 잠시 침묵했다. 너무 길지 않은. 너무 짧지도 않은. 모르겠소. 최 형사가 눈을 가늘게 떴다. 의심하는 눈빛.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혹시 보시면 연락 주십시오. 명함을 건넸다. 아버지가 받았다. 최 형사가 돌아갔다. 문을 닫았다. 아버지 손이 떨리고 있었다. 명함을 구겨 쥐었다. 한숨을 쉬었다. 그날 밤 창문으로 아버지가 나가는 게 보였다. 등대가 아닌 다른 방향. 바닷가 쪽. 살금살금 따라갔다. 어둠 속에서 바위 뒤에 숨어 지켜봤다. 아버지가 민우를 만났다. 둘이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파도 소리에 묻혀 잘 들리지 않았다. 더 가까이 갔다. 바위 틈에 몸을 숨겼다. 귀를 기울였다. 내일 새벽 고깃배 한 척이 섬 뒤쪽에 될 겁니다. 아버지 목소리. 감사합니다. 민우 목소리. 그걸 타시오. 육지로 데려다 줄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남쪽으로 가시오. 작은 마을로. 숨을 수 있는 곳으로. 민우가 고개를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아버지가 손을 들었다. 내 딸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마시오. 네. 깨끗하게 가시오. 미련 남기지 말고. 가슴이 무너졌다. 무릎에 힘이 풀렸다. 주저앉을 뻔했다. 입술을 깨물었다. 소리가 날까봐 손으로 입을 막았다. 눈물이 쏟아졌다. 볼을 타고 흘렀다. 턱 끝에서 떨어졌다.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깨끗하게 떠나라고. 그게 민우를 위한 일이라고. 알았다. 아버지가 옳다는 걸. 민우가 살아야 한다는 걸. 함께 할 수 없다는 걸.
하지만 가슴이 찢어졌다. 숨을 쉴 수 없었다. 살 수 없을 것 같았다. 민우가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갔다. 민우는 혼자 바다를 봤다. 한참을 움직이지 않고 일어서서 걸어갔다. 민박집 쪽으로. 등이 축 처졌다. 발걸음이 무거웠다. 민우가 사라진 후에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바위가 차가웠다. 온몸이 떨렸다. 소리내어 울었다. 파도 소리에 묻혔다. 아무도 듣지 못했다. 나 혼자만의 슬픔. 새벽까지 울었다.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목이 쉴 때까지. 동쪽 하늘이 밝아졌다. 해가 떠올랐다. 새로운 날. 하지만 모든 게 끝난 날. 집으로 돌아왔다. 거울을 봤다. 눈이 퉁퉁 부었다. 얼굴이 창백했다. 찬물로 씻었다. 여러 번. 하지만 흔적이 남았다. 아버지가 일어났다. 나를 봤다. 아무 말하지 않았다. 알고 있었다. 내가 들었다는 걸. 밥을 차렸다. 손이 떨려 그릇을 떨어뜨렸다. 깨졌다. 조각이 흩어졌다. 괜찮다. 아버지가 말했다. 주워 담았다. 손가락에 베었다. 피가 났다. 아프지 않았다. 5장 마지막 밤. 하루가 지나갔다. 시간이 너무 빨랐다. 해가 지고 있었다. 마지막 저녁. 민우가 나타났다. 평소와 같은 시간. 평소와 같은 곳. 하지만 모든 게 달랐다. 현숙 씨, 응, 내일 서울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알고 있었지만 가슴이 내려앉았다. 고개를 끄덕였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세요. 편지 쓸게요. 꼭. 네. 거짓말이었다. 둘 다 알았다. 편지 같은 건 없을 거라는 걸. 나란히 걸었다. 등대 아래 바위로. 마지막으로. 앉았다. 파도가 부딪혔다. 물보라가 일었다. 짠 냄새가 났다. 민우가 작은 봉투를 꺼냈다. 나중에 읽어주세요. 지금은 안 돼요. 받았다. 손이 떨렸다. 봉투가 가벼웠다. 하지만 무거웠다. 가슴에 품었다. 민우를 봤다. 눈이 마주쳤다. 고마웠어요. 현숙 씨, 저도요. 당신 덕분에 버텼어요. 이 여름을. 저도 오빠 덕분에 세상을 알았어요. 민우가 손을 내밀었다. 잡았다. 따뜻했다. 마지막 온기. 해가 완전히 졌다. 별이 나타났다. 은하수가 흘렀다. 저번처럼.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 다시는 함께 볼 수 없는. 등대불이 켜졌다. 빙글빙글. 우리를 비췄다. 그리고 지나갔다. 민우가 일어섰다. 나도 일어섰다. 마주섰다. 잘 지내요. 오빠도요. 잊지 않을게요. 저도요. 절대로. 민우가 한 걸음 다가왔다. 이마에 입을 맞췄다. 짧게, 조심스럽게 눈을 감았다. 온몸이 떨렸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민우가 물러났다. 돌아섰다. 걸어갔다. 서서 지켜봤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뒤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다. 달려가 붙잡을 것 같았다. 민우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발소리가 멀어졌다.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그제야 주저앉았다. 바위에 무릎을 끌어안았다. 머리를 묻었다. 울지 않았다. 울음도 나오지 않았다. 텅 비어버렸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자정이 되었다. 등대 창문으로 올라갔다. 아버지는 보이지 않았다. 일부러 자리를 비운 것 같았다. 창밖을 내다봤다. 섬 뒤쪽 바닷가, 작은 배 한 척이 보였다. 불빛이 희미하게 아버지와 민우가 걸어갔다. 천천히 파도를 헤치며 배에 올랐다. 배가 출발했다. 조용히 물살을 가르며 멀어져 갔다. 등대불이 한 바퀴 돌았다. 배를 비췄다. 민우가 고개를 들었다. 등대를 봤다. 나도 봤다. 하지만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창문 안쪽은 어두웠으니까 손을 들어 흔들었다. 보이지 않아도, 전해지지 않아도 그저 흔들었다. 잘 가요. 살아요. 행복하세요. 마음속으로 말했다. 소리 내지 않고 목이 메어서 배가 점점 작아졌다. 점이 되었다. 사라졌다. 등대불만 돌았다. 빙글빙글 혼자 끝없이 창문을 닫았다. 불을 껐다. 계단을 내려갔다. 집으로 돌아왔다. 방에 들어가 봉투를 꺼냈다. 열고 싶었다. 하지만 열지 않았다. 약속했으니까 나중에 읽으라고 서랍 깊숙이 넣었다. 닫았다. 열쇠를 돌렸다.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봤다. 등대불이 스쳤다. 빙글빙글 눈을 감았다. 민우 얼굴이 떠올랐다. 미소, 목소리, 손의 온기, 가슴에 손을 얹었다. 심장이 뛰었다. 아직 살아 있었다. 뛰고 있었다. 살아가야 했다. 민우도 살아가듯이 나도 살아가야 했다. 눈물이 흘렀다. 소리 없이 베개를 적셨다. 새벽이 올 때까지. 6장 40년의 빈자리. 민우는 떠났다. 편지는 오지 않았다. 기다렸지만, 매일 우체부를 기다렸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소식도, 흔적도. 한 달이 지났다. 여름이 끝났다. 바람이 차가워졌다. 파도가 거세졌다. 2달째 되던 날, 순자가 찾아왔다. 신문을 들고 얼굴이 창백했다. 현수가 이거. 신문을 펼쳤다. 작은 기사, 구석에 박힌 시국사건 관련 대학생 박민우, 도주 중 익사 추정. 글자가 흔들렸다. 손이 떨렸다. 신문이 떨어졌다.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다. 텅 빈 것만 같았다. 순자가 안아줬다. 울라고. 하지만 울지 못했다. 울음도 나오지 않았다. 며칠을 멍하니 있었다. 밥을 먹지 않았다. 잠을 자지 않았다. 그저 바다를 봤다. 아버지가 걱정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눈빛에서 알 수 있었다. 한 달 후 결심했다. 섬을 떠나기로.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었다. 모든 게 민우를 떠올리게 했다. 바위, 등대, 파도 소리. 서울로 갔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 한복집에 들어가 일을 배웠다. 바느질을, 재단을, 술을 놓는 법을 손끝에 집중했다. 생각하지 않으려고,
기억하지 않으려고. 10년이 지났다. 20해가 지났다. 30해가 흘렀다. 한복집을 차렸다. 손님을 받았다. 옷을 만들었다. 혼자 살았다. 결혼하지 않았다. 누가 소개해줘도, 좋은 사람이 있어도 거절했다. 가슴에 이미 누군가 있었다. 40년 전 떠난, 다시 볼 수 없는 그 봉투는 여전히 서랍 안에 있었다. 열지 않은 채 이사할 때마다 가져갔다. 함께 가끔 꺼내봤다. 만지작거렸다. 하지만 열지 않았다. 열면 끝날 것 같았다. 마지막 희망마저. 2010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장례를 치렀다. 유품을 정리했다. 낡은 수첩이 나왔다. 아버지 글씨. 또박또박. 1969년 8월 23일. 청년을 보냈다. 딸아이가 나를 원망할 것이다. 하지만 살려보내는 것이 옳았다. 눈물이 났다. 처음으로 40년 만에 아버지 원망하지 않았어요. 알았어요. 오빠를 살리려고 한 거 무덤 앞에 앉아 울었다. 한참을 눈물이 다 마를 때까지. 그 후로도 10년이 흘렀다. 어느덧 70이 넘었다. 머리가 휘었다. 허리가 굽었다. 하지만 바느질은 계속했다. 손끝은 여전히 정확했다. 그것만이 나를 살아있게 했다. 민우를 잊지 않았다. 하루도, 단 한 번도, 밤이면 생각했다. 민우도 어디선가 살아있을까? 행복할까? 나를 기억할까? 등대는 여전히 돌고 있을까? 빙글빙글, 쉬지 않고 가끔 꿈을 꿨다. 섬의 꿈, 바위의 꿈, 민우와 손잡던 꿈. 깨면 베개가 젖어 있었다. 눈물인지 땀인지 알 수 없었다. 그저 가슴이 아팠다. 여전히 40년이 지나도. 7장 편지. 2025년 겨울. 전화벨이 울렸다. 낯선 번호. 받았다. 현수가 나 순자야. 순자.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 반가웠다. 어떻게 지내? 잘 지내. 넌? 나도. 근데 말이야. 순자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다. 요양원에 최 형사가 있어. 최 형사? 그래. 너 기억하지? 그때 섬에 왔던. 기억났다. 젊은 형사. 날카로운 눈빛. 치매가 왔대. 근데 자꾸 내 이름을 부른대. 내 이름을? 응. 이현숙. 이현숙. 계속. 가슴이 두근거렸다. 무슨 일일까? 왜 내 이름을? 한번 와봐.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아. 알았어. 갈게.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예감이 들었다. 좋은 예감인지 나쁜 예감인지. 다음 날 새벽. 여수행 버스를 탔다. 오랜만에 가는 길. 고향으로. 창밖 풍경이 낯설었다. 많이 변했다. 건물이 늘었다. 도로가 넓어졌다. 하지만 바다는 그대로였다. 파도가 부딪혔다. 갈매기가 날았다. 변하지 않는 것. 요양원에 도착했다. 순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주름이 늘었다. 머리가 휘었다. 하지만 여전히 순자였다. 안았다. 오래. 말없이 들어갔다. 복도를 걸었다. 소독약 냄새가 났다. 발소리가 울렸다.
한방 앞에서 멈췄다. 순자가 문을 열었다. 안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노인이 누워 있었다. 최 형사, 70이 넘어 보였다. 백발, 야윈 얼굴, 눈을 떴다. 초점이 없었다. 허공을 봤다. 중얼거렸다. 박민우, 그때 안 잡았어야 했는데. 가슴이 철렁했다. 민우 이름, 45년 만에 듣는. 다가갔다. 침대 옆에 섰다. 최 형사를 내려다봤다. 미안하다고 전해줘. 무슨 말씀이세요? 그 청년. 살았어. 숨이 멎었다. 귀를 의심했다. 살았다고? 편지를 보냈었는데. 내가 가로챘어. 손이 떨렸다. 무릎에 힘이 풀렸다. 의자에 주저앉았다. 순자가 사물함을 열었다. 노란 봉투 하나 꺼내서 건넸다. 이거 최 형사 짐에서 나왔어. 봉투를 받았다. 발신인 박민우, 수신인 이현숙, 소인 1970년. 눈앞이 흐려졌다. 눈물이 쏟아졌다. 45년을 기다렸던. 손이 떨려 봉투를 열 수 없었다. 순자가 도와줬다. 편지가 나왔다. 민우 글씨. 읽었다. 현숙 씨, 저는 살아 있습니다. 캐나다에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당신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어요. 제가 준 편지 안에 주소를 적어뒀어요. 기다릴게요. 평생 기다릴게요. 글씨가 번졌다. 눈물에 가방을 뒤졌다. 서랍 속 봉투 40년 동안 열지 않았던. 가져왔다. 떨리는 손으로 뜯었다. 종이 한 장 적혀 있었다. 캐나다 토론토 주소, 그리고 한 줄. 당신이 이 편지를 읽을 때 나는 등대불처럼 당신만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소리내어 울었다. 주저앉아 얼굴을 가리고 온몸으로. 순자가 안아줬다. 등을 토닥였다. 함께 울었다. 45년을 기다렸다. 서로 알지 못한 채 살아 있었다. 민우가 지금도 어디선가. 에필로그 등대는 여전히. 일주일 후 인천공항. 캐나다행 비행기. 창가 자리에 앉았다. 가방 속에 2통의 편지. 45년 전이, 그리고 일주일 전이 민우에게 편지를 보냈었다. 주소로. 답장이 왔다. 떨리는 글씨. 늙은 손으로 쓴. 현숙 씨, 기다렸습니다. 오세요. 이제라도. 비행기가 떴다. 구름을 뚫고 하늘로. 12시간을 날았다. 잠들지 않았다. 창밖만 봤다. 구름, 하늘, 수평선. 토론토 공항에 도착했다. 입국 심사를 받았다. 짐을 찾았다. 출구로 향했다. 문이 열렸다.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름을 쓴 팻말들. 그리고 휠체어에 앉은 노인. 흰머리, 굽은 등, 떨리는 손. 하지만 눈빛. 그 눈빛만은 45년 전 그대로. 별을 세던 그 눈빛. 걸어갔다.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워졌다. 노인이 손을 뻗었다. 떨리는 손. 잡았다. 따뜻했다. 여전히
45년 전처럼 현숙 씨 목소리가 갈라졌다. 눈물이 고였다. 그래도 미소 지었다. 민우 오빠 대답했다. 목이 메었다. 하지만 웃었다. 기다렸어요?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흘렀다. 등대는 돌아서는 법이 없잖아요. 손을 더 꽉 쥐었다. 차갑지 않았다. 뜨거웠다. 살아있었다. 민우가 다른 손으로 내 손을 덮었다. 두 손으로 꼭 놓지 않으려는 듯. 미안해요. 너무 늦었어요. 아니에요. 이제라도 왔잖아요. 사랑했어요. 계속. 저도요. 하루도 빠짐없이 공항 밖으로 나갔다. 햇살이 쏟아졌다. 차가운 바람. 낯선 하늘. 하지만 괜찮았다. 민우 손을 잡고 있으니까. 이제라도 함께니까. 휠체어를 밀며 걸었다.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이제 시간은 많았다. 민우가 고개를 돌려 나를 봤다. 행복해요. 지금. 저도요. 정말. 정말이에요. 바람이 불었다. 머리카락이 날렸다. 민우도. 나도.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이 흘렀다. 새가 날았다. 문득 생각났다. 섬의 하늘. 별이 쏟아지던 밤. 등대불이 도는 모습. 등대는 지금도 돌고 있을까? 저 멀리 섬에서 혼자 쉬지 않고. 하지만 이제 알았다. 등대는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 누군가를 비추고 있었다는 것. 어둠 속 길을 밝히고 있었다는 것. 우리도 그랬다. 45년 동안 서로를 비추며 어둠을 견뎌냈다. 이제 함께 걸을 수 있었다. 늦었지만, 주름지고 늙었지만, 그래도 괜찮았다. 손을 잡을 수 있으니까, 온기를 나눌 수 있으니까. 민우 손을 꽉 쥐었다. 민우도 답했다. 더 세게. 주차장으로 향했다. 차에 올랐다. 시동을 걸었다. 창밖으로 공항이 멀어졌다. 건물들, 사람들, 낯선 풍경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옆에 민우가 있으니까. 신호등에 멈췄다. 민우가 내 손을 잡았다. 눈을 마주쳤다. 가자. 집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집. 이제 함께 만들 곳. 신호가 바뀌었다. 차가 출발했다. 앞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다. 노을이 지고 있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꼭 그날 저녁 같았다. 45년 전. 섬에서. 등대 아래서. 하지만 이번엔 끝이 아니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라디오를 켰다. 음악이 흘러나왔다. 잔잔한 멜로디. 민우가 눈을 감았다. 미소 지었다. 평화로운 얼굴. 나도 미소 지었다.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앞을 봤다. 길이 펼쳐져 있었다. 끝없이. 저 멀리까지. 그 길을 따라갔다. 천천히. 함께. 창밖으로 석양이 보였다. 수평선 너머로 지는 해. 반짝이는 물결. 저 어딘가에 등대가 있을 것이다. 빙글빙글 도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우리처럼 45년을 기다렸던. 하지만 이제 등대는 멈춰도 된다. 길을 잃은 배를 찾았으니까. 어둠 속에서 만났으니까. 손을 꽉 쥐었다. 민우 손. 따뜻한. 살아있는. 그리고 생각했다.
사랑은 기다림이구나. 끝없는 기다림. 하지만 그 끝에 이런 순간이 있구나. 차는 계속 달렸다. 석양 속으로, 노을 속으로, 등대불처럼 한 방향만 보며 쉬지 않고 달렸다.